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립평창 청소년 수련원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 라푼젤 사이다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캘리그라피라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캘리그라피란 무엇일까요? 캘리그라피의 뜻을 찾아보면 손으로 그린 문자라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캘리그라피를 글씨에 감정을 담아 표현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었을 때 잘 썼다, 못 썼다 라고 평가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캘리그라피를 활용해 나를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짜잔! 보면서 같이 써볼 수 있는 워크북,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연습용지. 워크북이 없는 친구들은 영상을 보면서 연습용지에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상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신문지 또는 받침대, 휴지, 꾸밀 때 사용할 수 있는 색연필, 글씨를 쓸 붓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붓펜은 문구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나미 붓펜입니다.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종류의 캘리그라피 붓펜이 있으니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은 친구들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먼저 알아볼게요. 잉크가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으니 옷에 묻지 않게 조심하세요. 옷 외에도 주변에 잉크가 묻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해 주세요. 연습용지는 이면지를 활용하여 종이 낭비를 줄여주세요. 붓펜을 사용할 때에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뚜껑을 잘 닫아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캘리그라피를 시작해볼까요? 캘리그라피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기초, 붓 잡는 법과 선긋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붓 잡는 방법이에요. 친구들은 연필을 어떻게 잡나요? 저는 연필을 이렇게 잡아요. 캘리그라피를 쓸 때에도요. 엄지와 검지로 붓을 고정하고 중지로는 붓이 넘어가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붓을 잡을 때 너무 아래쪽을 잡으면 글씨를 볼 수 없어요. 너무 위쪽을 잡아도 중심 잡기가 어려워 처음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붓 끝에서 3에서 4cm 정도 떨어진 상태로 책상 위에 손을 놓고 그대로 글씨를 쓸 거예요. 이제는 선을 그어 볼 건데요. 왜 선을 그어야 할까요? 우리가 쓰는 글자들은 모두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선들을 꾸준하게 연습한다면 나중에는 선뿐만 아니라 글자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겠죠? 먼저 가로선을 그어 볼게요. 워크북을 보면 굵기가 다른 선들이 있죠? 얇은 선에서부터 굵은 선까지 연습해 보세요. 선을 그을 때 힘을 꾹 주지 말고 빼서 얇게 그려보세요.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선이 삐져나올 수 있어요. 선의 처음과 끝은 항상 자연스럽게 유지해주세요. 세로선도 동일합니다. 워크북을 참고하여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선도 연습해보세요. 이제는 곡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닷가는 못 가지만 바다에 와 있다고 상상하면서 파도를 그려볼게요. 전체적으로는 꾸불꾸불하지만 선만 보았을 때는 직선이 부드럽게 연결되죠? 손목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팔을 전체적으로 이동하면서 그려주세요. 파도를 그릴 때 두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곡선이에요. 달팽이 집 모양을 그려볼 건데요. 처음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둥글게 잘 나오도록 주의해 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일정한 두께의 선으로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네모를 그릴 때에는 꺾이는 부분에서 붓을 살짝 들어 방향을 바꿔줄게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완전히 바닥에서 떼는 게 아니라 잠깐 들어서 붓이 가는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워크북에 들어있는 세모도 연습해 보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아직 글씨는 쓰지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해야 할 게 많죠? 하지만 저와 그리고 워크북과 함께 꾸준히 연습한다면 이 강의가 끝나갈 때쯤 친구들만의 글씨를 조금은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선 연습 시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친구들, 선 연습 많이 하셨나요? 이제는 연습한 선들로 글자를 적어 볼 거예요. 어려울 수 있는 글자 6개를 알려드리고 다른 글자들은 워크북을 참고하여 연습해 보세요. 먼저 기역입니다. 선의 앞머리가 뾰족하지 않게 둥글게 시작하도록 주의해 주시고 점점 힘을 빼면서 자연스럽게 꺾어주세요. 옆에 회색 칸의 모양을 따라 써볼게요. 기역을 다르게도 쓸 수 있겠죠? 위로 꺾인 모양, 둥근 모양, 가로액이 짧고 세로액이 긴 모양, 반대로 세로액이 짧은 모양처럼요. 나만의 기역을 만들어서 연습해보면 좋겠네요. 이번엔 리을입니다. 리을은 기역과 니은이 선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네요. 시작한 부분에서부터 힘을 점점 뺀다는 느낌으로 작성해주세요. 리을도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삼자 모양처럼 생긴 리을, 또 제가 자주 쓰는 리을의 모양도 있어요. 더해서 이렇게 공간을 많이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리을도 있겠죠? 다음은 미음입니다. 직선 하나에 기역이 합쳐진 모양이죠? 시작 부분과 만나는 부분을 주의해서 써볼게요. 그냥 네모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울기가 있어요. 세로획들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입니다. 다양한 미음을 적어 볼게요. 시옷입니다.
시옷은 자음의 배치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요. 어떤 시옷으로 쓰느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가 다 달라진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미소라는 단어의 시옷을 쓸 때 넓고 뭔가 웃음이 지어진다는 마음을 담아 펼쳐서 쓰곤 해요. 다음은 이응인데요. 쓰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 번에 이어서 쓰는 방법과 두 번으로 나눠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으로 나눠서 쓰면 원하는 모양을 조금은 쉽게 쓸 수 있지만 두께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응도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삐져나오는 이응은 다른 글자와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읒으로 가볼까요? 지읒은 기역과 시옷이 합쳐진 느낌이에요. 하지만 기역보다는 조금 더 꺾어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곡선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쓰는 걸 좋아하지만 친구들은 다양하게 다른 지읒의 모양을 적어볼 수 있겠죠? 다음은 모음입니다. 모음은 써보기보다는 워크북에 그려드린 선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글자 연습은 꼭 스스로 해보도록 합니다. 저는 모음을 처음 연습했을 때 위와 아래의 길이, 좌우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해서 또박또박한 글자를 만든 다음 작품을 만들면서 조금씩 위치를 변경해가며 저만의 글씨를 만들었답니다. 아참! 원은 우와 어가 합쳐진 모양이죠? 우와 어가 겹치지 않도록 조금의 공간을 두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워크북을 보며 한글의 자음, 모음을 연습해 볼게요. 나만의 자음, 모음을 만들고 5번씩 써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습한 자음, 모음들을 합쳐 이제는 단어를 써볼 거예요. 제가 적은 단어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퍼즐 끼워쓰기입니다. 글씨를 쓸 때 퍼즐을 맞추듯이 빈 공간을 최대한 없애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방이라는 글씨에서는 이응, 방과 탄을 끼워서 쓰고요. 니은, 뒤에 글씨들도 끼워서 써볼게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 여백이 많으면 긴 글일수록 읽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알려드린 끼워쓰기를 이용해서 다른 글자들도 써보세요. 두 번째는 자음과 모음 강조입니다. 먼저 자음을 강조해서 쓴 단어는 귀여운 느낌이 있죠? 여기에 종성 끼워쓰기까지 하고 나니 아기자기한 글자가 완성이 되었네요. 이응의 모양을 잘 생각하며 따라 써볼게요. 다른 모양으로 해봐도 재미있겠죠? 이번에는 모음을 강조해서 쓴 단어를 볼까요? 위의 글자보다 모음이 강조되니 세로로 길어지면서 다른 글씨 같은 느낌이 되었죠? 워크북에 제시된 단어를 따라 써보기도 하고 모음을 강조해서 또 다른 단어들도 연습해 보세요.
쓰고 싶은 단어의 느낌에 따라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 생각해보며 적어봅니다. 워크북에 더 많은 글자가 있어요. 빨간 부분으로 강조된 내용을 잘 살펴보고 글씨를 연습해보세요. 글씨를 잘 적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나 나의 감정을 담아 정성스럽게 적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은 것보다는 독특하거나 신선한 작품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연습을 시작해 볼까요? 친구들, 단어 연습은 다 하셨나요? 이번에는 문장을 더 예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려면 내가 적을 문장을 정해야겠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너라는 문장을 적어볼 거예요. 이 문장을 예쁘게 적기 위해 구도를 잡아줄 건데요. 구도는 쉽게 말해 글자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크기로 적을지, 몇 줄에 걸쳐 적을지를 미리 정해보는 거죠. 저는 2줄로 써볼게요. 한번 쓱 적어보니 강조된 글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과 너만 강조하고 3줄로 다시 써볼게요. 확실히 위에 쓴 것보다는 더 잘 읽히고 편안하네요. 이렇게 한 문장을 쓰더라도 어떻게 위치를 정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 달라진답니다. 친구들도 글자를 다양한 구도로 적어보세요. 여기까지 캘리그라피 글씨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글씨를 어떻게 꾸밀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에 다양한 포인트를 주어 강조하거나 꾸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구에서 소중한의 포인트 효과를 주고 너를 강조해주는 그림을 그려 소중한 사람은 너이다 라는 의미를 강조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글씨가 다 마른 후에 꾸미기 작업을 해야 번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가 쓴 글씨에 좀 더 감정을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이나 꾸밈 효과를 주면 더 풍성해진 캘리그라피가 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캘리그라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태블릿 PC의 다양한 어플들을 활용한 디지털 캘리그라피입니다. 디지털 캘리그라피를 사용하면 좀 더 다양한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의료진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션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를 캘리그라피로 표현하여 챌린지를 이어가 주세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만의 캘리그라피를 활용해 의료진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 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만든 카드를 사진을 찍고 SNS에 응원 릴레이를 이어갈 3명과 해시태그 덕분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의료진 덕분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입력하여 응원 카드 사진과 함께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의료진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지금까지 캘리그라피로 소통하기 활동을 함께한 라푼젤 사이다였습니다. 안녕!